일단 9월달 평가원을 보고 든 내 생각은 수능날도 과연 이렇게 나올까?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들었는데 그 의문이 뭐 때문에 들었냐면 난이도 때문에 먼저 1차적으로 들었거든? 근데 6평이랑 비교해보고 작년 수능이랑 비교해보면 난이도는 확실히 더 쉬웠던 것 같아, 내 생각에. 난이도 쉬웠어. 아니면 너네들은 어떤 친구들은 이번이 더 어려웠네? 이런 생각을 한 친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6월달이랑 이번에 나온 9월달에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시험의 난이도를 사실은 판단할 수 있잖아. 최상위권 학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2, 3등급 때 등급 컷은 그냥 중간 대학 또는 상위권 대학 정도를 이제 변별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고 만점자의 표점을 보게 되면 만점자 표점이 6월달보다 9월달이 3점이 낮아.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저게 의미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그 100점 맞는 애들 있잖아. 100점 맞는 애들. 걔네들 자체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지. 상식적으로. 맞아? 그러면 100점 맞은 애들이 많아졌고 너네 그 9월달을 가지고 정시 이거 돌려봤어 혹시? 돌려보면 이제 이거 뭐야 조교회 중에 올해 다시 보는 애가 있다고 했잖아. 근데 걔가 이번에 나온 등급이 국어가 88이면 2등급인가? 지금? 그치? 국어 2에. 그러니까 국어를 조졌어. 2등급이니까. 잘 본 거야? 아니 국어 2등급이면은 걔가 목표로 하는 거에 비해서는 도달을 못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고 그 다음에 수학, 영어, 탐구는 전부 다 100점. 그냥 여기는 틀린 거 한 문제도 없어. 그리고 나서 여자인데 서비스에 돌려보니까 2대가 안정권으로 뜬대. 2대가 안정권으로 뜨고 그 위에서는 이제 안정권이 아닌 거지. 불안한 거지. 그러니까 걔가 이제 한 생각이 그럼 난 이걸 다 맞고 국어에서 하나 틀려서 2등급 나왔는데 본인이 원하는 대학은 되게 높은 대학인데 거기를 못 가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사실 국어가 1등급이 나온다고 해도 위의 학과들이나 위의 대학에 대해서는 변별이 잘 안 생긴다는 얘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약에 평가원에서 고려를 하게 되면 수능에서는 일단 영어는 변별 못 하잖아. 탐구도 뭐 크게 변별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하면 수학에서 킬러 문제가 이제 한 문제 정도는 더 어렵게 나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 그리고 이번에 일단 21번 같은 경우도 뭐 기억, 니은, 디귿인데 기억, 니은까지 쉽게 되고 디귿은 뭐 거의 대부분 디귿은 맞았으니까 잘 안 풀려서 디귿 맞다라고 해가지고 사전 맞은 애들 많을 거고 그러니까 21번의 스타일도 좀 그렇게 바꾸면 합답형이 아닌 문제로 바꾸면 변별이 또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이번 9월 달의 수학 점수로 본인을 평가를 하긴 하되 잘 본 친구들이 있으면 절대로 거만해지면 안 된다는 거. 시험이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 생각엔 쉬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풀던 이정환 모의고사랑 비교해보면 어때? 엄청 쉽잖아. 풀면서 너무 쉬우니까 이게 내가 잘못 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을 정도로 쉽게 출제가 됐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일단 6월, 9월의 난이도는 이런데 수능은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작년도 그랬어. 6월, 9월 쉬웠다가 수능에서 갑자기 준킬러 때 좀 빽빽하게 되면서 애들 힘들게 했거든.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 돼. 알겠어? 이해갔지? 그래서 그냥 9월에 대한 총평은 저 정도고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뭐 앞에서는 어려웠던 문제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등비급수는 제가 이따가 쉬는 시간 끝난 다음에 그림 그려놓고 같이 풀도록 하고 저는 19번부터 얘기를 좀 시작하도록 할게요. 19번. 봐봐. 이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풀었던 27번 문제랑 거의 뭐 똑같은 스타일이야. 그래서 내가 급수를 적분으로 바꾸는 건 그 과정을 하나의 이미지처럼 딱 기억하자 그랬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n분의 k라는 애를 포함해서 x로 어떤 애를 x로 설정할 거냐.
이게 결국엔 dx도 결정하고 적분 구간도 다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맞아? 그래서 지금 식을 보니까 fx라는 애가 문제에서 뭐라고 제시가 되어 있냐면 4x 4제곱에 더하기 4의 x의 세제곱인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리미트 n의 값이 지금 한없이 커졌을 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건 n 플러스 k 분의 1에 여기가 1이야. 그 다음에 f의 n분의 k. 얘 값을 찾아라 그랬지. 그러면 얘를 보고 들어야 될 생각이 뭘 x로 둘 거냐 이거야. 그럼 n분의 k를 x로 두면은 fx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니까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잖아. 그래서 먼저 n분의 k라는 애를 내가 x로 잡으면 뭘 dx로 잡아야 된다 그랬어? k 앞에 개수를 dx로 잡는 거야. k 앞에 개수를 하는 방법을 기억해. 그럼 k 앞에 개수 n분의 1이잖아. 걔를 dx로 잡아. 얘를. 그리고 우리가 잡았던 이 x에서 적분 구간이 결정된다 그랬잖아. 맞아? 적분 구간 결정하기 위해서 내가 화살표 이렇게 그때 그어줬던 것 같고 적분의 아래끝 시작은 시그마의 시작이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걔를 집어넣게 되면 x는 n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n이 한없이 커지는 상황까지 정리해서 적분식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n이 한없이 커지면 을 보내보니까 x가 몇이 된다? 0 된다는 거 생각할 수 있지? 이게 적분의 아래끝이 될 거고 적분의 윗끝을 생각해보면 끝인 n을 집어넣으니까 얘가 n분의 n이 될 거고 그 다음에 n이 한없이 커지게 되면 x값이 몇이 된다? 1 되는 거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식을 딱 봤을 때 뭐가 없나 봐봐 여기서 얘네 둘 중에 n분의 1이 없잖아. 그럼 n분의 1을 얘에서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n분의 1을 만들어내고 n분의 k꼴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분자 분모를 뭐로 나눈다? n으로 나누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식이 리미트 n이 한없이 커졌을 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의 이 자리는 1 플러스 n분의 k n분의 1 f의 n분의 k라고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바꿨던 애로 다 바꿔서 쓰는 거야. 그러면 리미트 시그마 바꿔서 인테그랄이 될 거고 적분 구간은 0에서부터 1까지 분모에 들어가는 건 1 플러스 x죠? 맞아? 그래 n분의 1은 dx라고 이따가 빼면 되고 n분의 k가 x였으니까 fx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 맞아? 이렇게 그냥 쉽게 바꾸는 거야 빠르게. 그런 다음에 이제 fx 자리에 4x 세제곱을 묶어. 왜 묶겠다는 생각이 바로 들어야 되냐면 사실 이걸 계산할 때도 우리는 분수에 대한 적분은 안 배운단 말이야. 그럼 분수 형태가 없어지게 한다는 건 분모가 사라질 거 아니야. 반드시 그렇게 설계돼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 그러면 4x 세제곱으로 묶으니까 앞에서 x 플러스 1이다. 그럼 얘네들 날라가겠네? 적분해서 계산하니까 뭐가 된다? 1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 정답 1번이라고 체크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13번은, 19번은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뒤로 넘어가서 14페이지에 두 문제 넣어놨는데 9평을 넘다는 이제 이정한 모의고사에 있던 문제고 함께 보는 기출이 오히려 더 까다로울 것 같으니까 그거 같이 좀 풀어볼게. 봐봐. 연습 삼아서 하나 해보자. 보면 지금 이차함수 fx가 있는데 걔가 x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맞아? 근데 이런 상태에서 리미트 n의 값이 지금 한없이 커졌을 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뒤에 들어가 있는 걸 보니까 f에 1 플러스 n분의 k고 그 다음에 뒤에 들어있는 애 보니까 n 세제곱분에 뭐라고 나와 있어? k제곱 플러스 2nk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지. 이걸 지금 뭐하래? 적분으로 바꿔서 계산해 주세요가 문제의 물음이잖아. 그럼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내가 얘만 x로 둘까? 아니면 얘를 x로 둘까 고민을 하는 거야. 근데 자신이 없으면 그냥 n분의 k를 x로 둬. 그게 가장 쉬운 형태야. 알겠어? 그러니까 시험 때 내가 1 플러스 n분의 k를 x로 두고 싶은데 근데 자신이 없잖아? 그럼 n분의 k를 두는 거야 그냥. 알겠어? 그런 다음 내가 이제 하면서 얘를 x로 두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설명을 좀 하기는 할게. 봐봐.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보면 n분의 k라는 애를 x로 둬. k 앞에 개수가 뭐야? n분의 1이니까 얘를 dx로 이렇게 두면 되지. 맞죠? 그 다음에 이 x를 설정한 해 가지고 아까 뭐 하자 그랬어? 적분 구간의 아래끝과 윗끝을 정하자 그랬잖아. 근데 아래끝 보니까 아까랑 똑같이 0이겠지? 앞에 구조가 다 같으니까. 그리고 윗끝을 보면 뭐가 되겠어? 1이 되는 거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 이 문제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 거냐라는 걸 봤을 때는 이걸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 지금 딱 식을 보니까 n분의 1이 있어 없어? n분의 1이 없잖아. 그럼 n분의 1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n세제곱이라는 애를 제곱과 n분의 1로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겠지. 맞아? 그래놓고 이제 식을 적어보니까 이렇네. 다시 한번 쓸게. 리미트 n의 값이 한없이 커졌을 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의 f 1 플러스 n분의 k라는 애가 있고, 맞아? 그 다음 얘 정리해보면 n제곱분의 k제곱 더하기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n분의 k의 제곱이니까 앞에 거는 n분의 k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묶고, 그 다음에 더하기 뒤에 들어가는 애는 n제곱이랑 n 하나 약분된 분모에 n 남지 2 있고 따라서 n분의 k, 그러니까 플러스 2에 n분의 k라고 이렇게 쓸 수 있고 뒤에 n분의 1인 거잖아. 맞아? 그런 다음에 이제 흡수를 적분으로 바꿔. 그럼 적분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1까지. n분의 k는 x로 다 바꾸니까 f에 1 플러스 x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뒤에 들어가는 애 생각해보면 x제곱 더하기 2x dx 이렇게 처리해서 끝내면 되겠지. 맞아? 그럼 n분의 k를 그냥 x로 두니까 f1 플러스 x라는 애도 알아야 되니까 얘 집어넣어서 전개하고 타 전개한 다음에 계산을 하면 돼. 근데 선생님 저는 n분의 k를 x로 둬서 여기에 f1 플러스 x가 있기 때문에 좀 거슬리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그럼 여기서 이걸 봐봐. n분의 k이고 얘는 2 곱하기 n분의 k지. 맞아? 그럼 사실 이 식을 n분의 k 플러스 1에 제곱 빼기 1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잖아.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애초에 식을 바꿨을 때 어떻게 바꿔도 괜찮냐? 내가 1 플러스 n분의 k라는 애를 얘를 x로 두게 되면 k 앞에 개수는 n분의 1이야. 이건 안 변해. 그럼 n분의 1이라는 애를 dx라고 체크를 하고, 근데 이제 x를 얘로 잡았으니까 적분 구간은 변하겠지. 적분과 잡으면 어떻게 돼? x에 먼저 k에다가 1 집어넣어봐. 그럼 1 플러스 n분의 1이잖아. 그 다음에 n이 한없이 커져? 그럼 x는 몇? 1. 맞아?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집어넣으면 x는 1 플러스 n분의 n이야. n이 한없이 커져. 그럼 x는 몇이야? 2. 그러니까 인테그랄 1에서부터 2까지의 fx x제곱 빼기 1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없겠지.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꾸든지 간에 계속 그 틀은 이거야. 계속 틀은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언제 출제가 돼도 이상하지 않은 문제잖아. 맞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는 걸 기억해두면 돼. 어떤 방법이든 관계없어. 가장 쉬운 게 뭐라고? 잘 모르겠으면 n분의 k를 둬. 무조건 n분의 k를 x로 둬. 그럼 다 풀리기는 해. 알겠어? 근데 때에 따라 계산이 복잡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x를 뭐로 잡아야 될까라는 고민만 조금 더 해보면 문제를 풀 때 어려움이 없겠죠. 됐어요? 19번은 저 정도로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번 보도록 합시다. 네, 이제 저번 주에 너네한테 수업하면서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꼭 틀리면 안 되는 문제가 있다. 이 세 개는 절대 틀리지 말아라 하고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야? 확통 박스형 문제. 틀린 친구 있으면 반성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풀었어야 돼.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등비급수. 참 틀리고 싶어도 틀리기가 이제 틀릴 수 없게 내주셨죠. 문제 자체가.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지? 통계. 통계도 틀리지 말랬잖아. 근데 통계도 이슈되는 문제는 크게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틀린 사람들이 있으면 남은 기간에 공부를 잘 해야 돼요. 왜? 수능날 기가 죽어있는 상태로 그 문제를 만날 거기 때문에 공부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해야 되고, 근데 공부를 이제 해서 맞춘 친구들 같은 경우엔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만 감만 잡아도 수능날은 크게 문제되진 않을 거야. 알겠어? 그럼 20번 일단 같이 읽어보면 얘가 어디가 중요한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게요. 봐봐. 빨간색이 6개가 있고 파란색이 3개가 있고 노란색이 3개가 있대. 근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는 시행을 하여 다음 규칙에 따라 세 사람이 점수를 얻는데요. 그리고 나서 나온 말이 중요하지. 단 한 번 꺼낸 공은 다시 주머니에 넣지 않는데. 그럼 내가 꺼냈으면 그건 밖에 버린다는 거잖아. 그치? 그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제 읽어보니까 이 시행을 계속하여 얻은 점수에 하면 처음으로 24 이상인 사람이 나오면 시행을 멈춘대. 그러니까 얘가 12개의 시행을 다 따지라는 게 아니지.
문제에서 제시하는 시행까지의 확률만 구하면 끝난다 이거야. 맞아? 그래놓고 이제 가에 들어가는 걸 생각해 보니까 가에 들어가는 건 x랑 y랑 z가 6, 1,2인 거잖아. 그럼 얘를 상황으로 표현해 보면 얘가 6, 1,2인 걸 상황으로 보게 되면 빨간색 공이 몇 개 나왔다는 거야 지금. 빨간색 공이 6개가 나온 거잖아. 그다음 파란색 공 몇 개? 1개. 노란색 공 몇 개? 2개. 근데 이게 어떤 순서로 나오든지 간에 이렇게 공을 뽑았을 때 A, B, C가 받는 점수는 일정한 거지. 근데 이렇게 그냥 하나의 구성을 해놓고 이 확률이 순서가 바뀌면 확률이 변하나? 라는 걸 생각했을 땐 절대로 그렇지가 않잖아. 이게 순서가 만약에 빨간색, 파랑색, 빨강, 노랑, 빨강, 노랑 이렇게 돼도 그 하나에 대한 확률은 일정하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얘 확률을 구할 땐 일정한 어떤 확률에다가 얘네들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만 곱하면 이때 가에 들어가는 확률이 나온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지. 맞아? 그럼 그냥 얘네들을 넣지 않는 거에서 이 확률 꺼내고 싶어. 제일 빠른 게 그냥 곱셈 정리 써가지고 처리하면 되겠죠.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던 거잖아. 뭐 이런 갑과 을이 있는데 5개 중에 당첨 대비를 뽑는데 갑이 먼저 뽑아. 그다음 버려. 을이 하나 뽑는데 그럼 갑이 이제 꺼내는 확률에다가 곱하기 을이 뭘 하는 확률을 곱해서 가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상황이. 그럼 이제 얘 계산해 보면 공이 전체가 12개가 있었는데 맨 처음에 빨간 공을 꺼내야 돼. 그 확률 몇이야? 12분의 6. 맞아? 그 다음에 11분의 5. 그 다음에 10분의 4. 그 다음에 9분의 3. 그 다음에 8분의 2 곱하기 7분의 1까지 가서 빨간색 다 꺼냈어. 그럼 지금 남은 게 6개 공 중에 파란색 3개랑 노란색 3개야. 그러면 남은 6개 중에 파란색 꺼낼 확률 6분의 3이잖아. 그리고 곱하기 남은 5개 중에 노란색 꺼낼 확률 3에다가 그 다음도 노란색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게 하나의 구성의 확률이야 지금. 근데 얘에다가 일어나는 경우를 곱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럼 일어난 경우를 곱하면 얘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곱하면 되겠구나. 따라서 지금 여기에 있는 애가 몇 개? 9개. 그 중에 6개, 2개가 같은 거니까 곱하기 9팩토리얼을 뭐로 나누면 돼? 6팩, 2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맞아? 그럼 얘를 마저 계산하니까 약분시키면서 가자. 9팩이랑 여기 있는 애가 이렇게 사라지겠네? 그러면서 이 자리에 3이랑 2가 남지. 맞아? 그럼 3, 2랑 이 앞에 있는 애 먼저 날리자. 얘 2. 그리고 6, 5, 4, 3, 2, 1이랑 6 날라가죠? 2랑 2가 날라가지. 그럼 남은 애 보니까 220분의 뭐가 되는 거야? 9가 되는 거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220분의 9다. 이렇게 처리해 버리시면 되겠네. 이게 가에 들어가는 거. 그랬더니 이제 그 아래 것도 가에 들어가는 게 똑같대. 그럼 걔까지는 볼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나에 들어가는 걸 생각해 보면 걔는 x, y, z라는 애가 뭐래? 6, 2, 2가 된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근데 설명이 좀 더 디테일해. 계속 읽어보자. 10번째 시행에서 빨간색 공이 나와야 된대. 그럼 9번째까지는 다른 게 나오다가 10번째 빨간색 공이 나와서 이제 이 시행이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어때야 돼? 곱하기를 할 때 당연히 9번째에서 끊고 10번째를 따로 계산해야겠지. 이해가? 그럼 이제 9번째까지는 앞에 거랑 사실은 똑같은 것 같으니까 좀 더 구분을 지어서 써보면 9번째까지는 5, 2, 2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10번째에서 빨간색 하나 공을 꺼내 6, 2, 2가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맞아? 그럼 얘까지는 하는 짓이 똑같잖아. 앞에 확률이랑 마찬가지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럼 계산해보면 12분의 몇에서 6 곱하기 11분의 5 곱하기 10분의 4 곱하기 9분의 3 그 다음에 8분의 2까지 가야지. 빨간색 5개니까. 그 다음에 남은 공이 7개인데 그 중에 파란색 나올 거 7분의 3 그 다음에 파란색 나올 거 6분의 2 그 다음에 노란색 나올 거 5분의 3 노란색 나올 거 4분의 2 맞아? 그럼 지금 남은 구성이 빨간색 하나랑 파란색 하나랑 노란색 하나 남았지. 거기서 빨간색을 꺼낼 확률을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곱해야 되고 우리 지금 여기서 안 한 거 하나 있다. 뭐 안 했어? 배열하는 거 안 곱했지. 아까 배열하는 거 곱했잖아. 그러니까 배열하는 걸 마저 곱하면 9개 중에 같은 게 5개, 2개, 2개 있잖아. 따라서 9 팩토리얼을 뭘로 나누면 된다? 5팩, 2팩, 2팩 이렇게 나누면 되겠지. 맞아? 그래서 얘 마저 계산하면 얘가 110분의
9가 나오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서 220분의 18 따라서 가랑 더하니까 220분의 27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내가 수업하면서 계속 이것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했었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왔다 정도 그냥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주관식이 안 나오고 지금 박스형이 됐잖아. 그러니까 문제 풀기가 훨씬 더 수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저런 스타일에 대해서 확률 구하는 게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고 비슷한 거 하나 같이 해볼게. 일단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함께 보는 기출은 비슷한데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로 넘어가서 9평을 넘다에 넣어놓은 콘텐츠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얘도. 봐봐. 약간 사고가 어디가 비슷한지를 잘 생각하면서 풀이를 들어. 지금 보면 경호랑 우연이가 있대. 근데 걔네가 게임을 6번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보니까 첫 번째 게임부터 5번째 게임까지 이기는 사람은 1회부터 5회까지는 그냥 이렇게 쓸게. 이기면 1점을 얻는데 1점을 얻어. 근데 6번째 게임에서는 이기면 몇 점을 얻는데 2점을 얻는 거니까 1에서부터 5까지의 사고랑 6번째의 사고는 다른 거지 지금. 그러니까 끊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해 갔어? 근데 그랬을 때 6번의 게임을 할 때 경호가 우연히보다 1점이 그냥 높제. 그러면 전체를 먼저 생각을 하자. 그래서 1점 높은 걸 경호한테 줘버리면 되니까. 봐봐. 일단 두 사람이 5회까지 시행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총점수가 몇 점이야? 5점. 그럼 6번째에서 누군가 2점을 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6번째까지 시행을 다 하면 얻을 수 있는 총점수가 몇 점? 몇 점? 7점이 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지. 근데 이 7점을 경호랑 우연이랑 나눠 가져서 경호가 1점 높아야 된대. 그럼 6번째 시행까지 했을 때 경호는 몇 점? 4점. 우연이 몇 점? 우연이 3점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근데 지금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면 6번째 시행에서 뭔가를 끊어서 보질 않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냐면 6번째에서 누가 이기는가를 가지고 케이스를 나눌 수가 있겠지. 그럼 6번째에서 경호가 이겨. 그래서 얘가 4점이 될 수도 있는 거야. 6번째에서 경호가 졌어. 그런데 1에서부터 5회까지 4점을 얻어서 4점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다 이해 갔어요? 그럼 이제 해보면 첫 번째 케이스. 먼저 경호가 6번째 게임에서 이겼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5번째 시행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래야 될 거 아니야? 1에서부터 5까지는 경호가 몇 점 얻어야 돼? 경호가 2점. 그 다음 우연이 몇 점? 우연이 4점. 맞아? 3점. 이렇게 돼야 되고 6번째에서 이제 얘가 이겨서 4점이 되고 우연이가 3점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확률 계산할 때는 여기까지로 나눠서 1에서부터 5까지 시행해서는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잖아. 맞아? 그래서 첫 번째부터 5번째 시행까지는 어떤 확률을 이용하고? 독립시행의 확률을 써야겠지. 그럼 독립시행 확률을 써보면 5번 중에 경호가 2번 이겼대. 2점을 얻은 거니까. 근데 얘가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제곱에 2분의 1의 3승이라고 쓰면 될 것 같고. 맞아? 그 다음에 곱하기 마지막에 경호가 이겨야 되니까 경호가 이길 거는 따로 곱해야 되지. 이렇게. 맞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따로 곱한다는 이걸 잘 배워놔. 독립시행을 쓸 때도 어려운 문제가 케이스가 2개인데 앞에서부터 어느 정도까지는 독립시행을 쓰다가 뒤에는 따로 곱하기 들어갈 때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일정한 확률이 있었을 때 그 일어나는 경우를 노가다를 떼서 다 구해야 될 때 이렇게 2가지가 시험 현장에서 좀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생각을 잘 배워두면 될 것 같아. 따라서 얘를 마저 계산하니까 뭐 나와? 64분의 10 나온다는 거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두 번째 해보자.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 경우가 6번째에서 졌어. 이거 따지면 되는 거지. 맞아? 그럼 6번째 졌으면 첫 번째 시행에서부터 5번째 시행까지 경우가 몇 점 얻어야 돼? 경우가 4점 얻어야 되지. 우연히 몇 점? 1점. 그리고 6번째가 됐을 때 얘 그대로 있고 우연히가 이겨서 3점이 되는 형태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똑같아. 얘까지는 독립시행. 그 다음에는 우연히가 이길 확률 곱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5번 중에 4번은 경우가 이겼네? 경우가 이길 확률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4승에 2분의 1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연히가 이길 확률 2분의 1. 그럼 얘 마저 계산하니까 나오는 거 뭐 나와? 64분의 5 나오죠? 그래서 얘네들 더하니까 64분의 15가 되니까 정답 몇 번?
정답 3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다. 똑같이 거의 비슷하잖아. 얘랑 다른 게 뭐 하나 있냐 하면 일단은 여기까지는 완전 거의 따로 계산해야 된다는 이 사고는 완전히 같은 거고, 다른 게 앞에 확률 구하는 사고만 다른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수능에 독립시행에다가 저렇게 따로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미리 연습해놓고 틀린 사람 있으면 집에 가서 복습 잘 하시고, 알겠죠? 뒤로 넘어가서 이제 21번 해볼게요. 이제 애들이 그 고민 상담 같은 걸 하잖아. 고민 상담을 할 때 21번에 대해서 고민 상담을 꽤 하더라고. 21번 이런 거 디귿에서 시간 너무 많이 썼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거랑 28번 이거 너무 쉬워 보이는데 시험장에서 너무 안 풀렸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21번부터 내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좀 말해볼게. 봐봐, 얘는 일단 합답형 구조의 문제잖아. 내가 합답형 문제의 구조는 항상 뭘 생각하라 했어? 그치, 연결되면서 문제가 풀릴 테니까 연결되는 고리를 잘 잡아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얘는 기억도 보기에다 몇 개를 넣어줬어? 4개 넣어줬잖아. 그럼 이게 당연하니까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는 거 아니야 지금. 그 정도의 확신을 준 거야 평가원에서 문제를 줄 때. 나는 사실 이 문제를 볼 때 보기 기억을 보고 되게 당황했거든. 이거 난이도를 높이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보기 기억을 주지 말고 맨 처음부터 그냥 보기 니은 같은 걸 줘버려. 그런 다음에 보기 디귿 니은으로 바꾸고 디귿에 어려운 거 하나만 냈어도 확실히 얘는 그냥 변별이 생길 수 있는 문제지. 그러니까 이번에 구평에서 얘를 깔아줬기 때문에 곱미분에 대한 역연산으로 나오는 함수 있잖아. 그건 너네가 기억이 없어도 읽어낼 줄 알아야 돼. 좀 잘한다는 친구들은 gx라는 애 딱 보자마자 이거 x-1에 fx 곱한 거 미분한 거 내가 바로 읽혔을 거거든. 그게 만약에 안 읽혔으면 이제 읽힐 수 있게 정리를 잘 해놔야 되는 거야. 알겠어? 이게 되게 중요해. 오케이, 그러면 문제 보자. 지금 합답형 문제 구조를 일단 기억하신 상태로 기억부터 보면 21번에 일단 fx라는 애가 제시가 된 건 x의 세제곱에 그 다음에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gx라는 애는 정의가 되어 있는 게 fx 더하기 x-1의 f'x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 그리고 나서 보기 기억을 보니까 hx라는 애를 설정해 줬대. 뭐라고 설정해 줬어? x-1의 fx면 h를 미분한 애가 g냐 이렇게 지금 물어본 거 아니야. 미분을 해보면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미분을 하니까 얘가 나와? 그래서 기억은 그냥 참이다 라는 거 생각할 수가 있고, 이번에는 사고가 이랬던 거야. 얘를 미분해서 밝혀라 이거잖아. 이렇게 힌트를 안 줘도 너네들은 수능 날에는 얘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렇게 그냥 이렇구나 라고 읽어낼 줄 알아야 돼. 이건 그냥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일단 기억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보기 니은 봐봐. 함수 fx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값 0을 가지면 이라고 했으니까 거기까지만 보고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f의 마이너스 1이 0이지. f의 프라임의 마이너스 1이 또 뭐야? 0이지. 맞아? 그랬을 때 나한테 구하라는 거 봐봐. 이런데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gx의 dx의 값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야. 근데 이게 합답형이니까 기억이랑 연결 지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기억에서 gx를 뭐라고 줬어? 그렇지, h'이라고 줬잖아. 그럼 gx 대신에 h'으로 뭐해? 바꿔 넣어. 넣으니까 얘는 0에서부터 1까지 h의 프라임 x의 dx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지? 맞아? 그럼 이제 미적분의 정리에 의해서 얘가 h1-h의 제로가 될 거 아니야? 근데 h1은 집어넣어 보니까 0이네. 볼 게 없어. 그 다음에 우리가 h에 0을 집어넣으면 뭐 나와? 마이너스 f0야. 따라서 얘가 그냥 f의 제로구나. f0 찾으라는 문제구나. f의 뭘 찾아라? 상수항 찾으라는 문제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내가 모르는 문자가 지금 몇 개야? 내가 모르는 문자가 2개인 상태에서 내가 쓸 수 있는 조건식도 몇 개야? 2개야. 그럼 집어넣어서 그냥 뭐 하면 돼? 연립하면 되는 거 맞죠? 그래, 계산 끝까지 해보자. 그럼 마이너스 1을 먼저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생각할 수가 있고, 미분한 거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뭐 나오나? 3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의 a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a가 먼저 나오죠? a가 몇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생각할 수가 있고,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b도 몇이야? 마이너스 1이라는 거 확인이 되네?
그래서 B 찾으라는 얘기지 문제가. B 찾으라는 거니까 니은이 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 니은까지 이제 금방 풀렸어. 그럼 니은에서 되게 중요했던 건 이걸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합답형 문제의 구조를 알고 있어서 얘를 이용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된다가 훨씬 더 중요했던 거야. 별게 아니지만 이게 훨씬 중요한 거라고. 알겠어?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 마저 이제 보기 디귿을 보면 보기 디귿은 F0가 0이면 그럼 B가 0이란 얘기네 지금? 맞아? 상수항이 0이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B가 0이면 이렇게 알려준 거야 너네한테. 그런 다음에 gx 이퀄 0이라는 애가 열린 구간 0과 1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니. 난 맨 처음에 얘를 보고 들었던 생각이 두 가지 생각이 같이 들었거든요. 기억이 니은에서 쓰였으니까 디귿을 풀 때 기억을 또 쓸까? 안 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간 거야. 그러면 기억을 만약에 안 쓴다고 치면 문제풀이는 사이값 정리로 가게 될 거고 맞아? 기억을 쓰게 된다면 문제풀이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봐봐. gx가 h'x잖아. 그러니까 얘를 묻고 있는 건 h'x가 0이 되는 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랑 같은 거지. 근데 hx는 x-1의 fx인 걸 알고 있고 그래서 뭐가 더 빠를까를 보니까 아까 여기서 이걸 썼단 말이지 내가. 그러니까 그냥 얘부터 확인을 해보자 해서 들어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렇게 인식을 하면 평균값 정리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거고 이걸 인식을 못했으면 사이값 정리로 간 거 아니야. 21번에서 시간이 많이 쓰인 친구들이 있으면 이걸 잘 못하는 거야. 문제를 보고 얘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가 이게 먼저 떠올라야 돼. 이게 먼저 떠올라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뭘로 시도할지는 모르는 거야. 그건 너네 마음이야. 시도를 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잘 안 됐어. 그럼 빨리 얘로 전환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얘가 잘 안 됐어. 그럼 얘로 빨리 전환할 수 있어야 되고 둘 다 안 됐어. 그럼 그 다음에 뭘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얘가 거짓인가? 발레가 있나?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돌리기 위해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이 몇 개 있는지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근데 얘는 문제의 발문이 적어도 몇 개 존재하냐 이거잖아. 그럼 누가 봐도 존재성을 확인하는 정리를 쓸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 거고 그럼 존재성을 쓸 수 있는 정리라는 생각이 들면 사이값, 롤, 평균값 셋 중 하나잖아. 그걸 하나씩 뚫고 가면 되는 거지. 이해 갔어? 그럼 내가 먼저 일단 나는 이렇게 봤으니까 평균값 정리를 좀 써보면 얘를 쓴다는 얘기는 구간의 양 끝에서 1-0분의 h의 1-h의 제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얘는 뭔데? 1-0분의 h1은 아까 빵이었잖아. h0는 뭐였어? f0였잖아. 근데 f0래. 근데 그걸 조건에서 0이라고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h'x가 존재하지 않아? 당연히 존재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풀면 이제 깔끔하게 넘어간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사이값 정리를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구해야 될 게 g의 0이랑 g의 2를 구한 다음에 얘네들의 부호가 반대인지를 확인할 거 아니야. 그럼 0을 먼저 넣어볼게. 그럼 G0 넣으면 뭐 나오냐? G0 넣으면 F0. 그 다음에 얘는 0이잖아. 얘가 마이너스 F'의 제로야? 맞아? 그럼 마이너스의 F'의 제로네. 근데 F'의 제로는 1차항의 개수잖아. 그럼 1차항의 개수가 뭔데? A야. A니까 이런 마이너스 A구나. G1이라는 애는 1을 집어넣는 거잖아. 그럼 1을 집어넣게 되면 뒤에 있는 애가 날라가. F1은 뭔데요? A 플러스 2죠. 그게 A 플러스 2야. 얘네들의 부호가 같은지 반대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 근데 조건에 어디를 봐도 A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 맞아? 그럼 얘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사용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안 되네 라는 걸 어디서 확인해? 조건에서 A의 언급이 전혀 없다는 걸 봐서 빨리 방향을 이렇게 돌릴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진짜 문제가 전체적으로 쉬웠으니까 상위권 애들이 얘랑 28번 풀 때 20-30분을 썼다는 애들도 있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시간이 오래 오면 빨리 풀어야 돼. 되게 중요한 거야, 문제를 풀 때.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서 명확하게 너네들이 기억해야 될 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얘는 적분하면 요거라는 거, 얘 적분하면 이거라는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합답형 문제의 구조 기억하면서 존재성에 관한 정리는 딱 세 가지라는 거, 사이값, 평균값, 롤. 알겠지? 이해했어? 이렇게 딱 정리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와 비슷한 합답형의 문제들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 뒷페이지에 함께 보는 기출이라고 해서 넣어놨지? 맞아? 그 다음에 밑에 평가원 넘다 문제 2개 있잖아? 이거 두 문제 같이 좀 풀어볼 테니까 봐봐. 일단 기출도 풀어볼게요, 제가. 함께 보는 기출을 좀 보시면 3차함수 fx가 있는데 그 fx가 x에 x-알파에 x-베타다 이렇게 지금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와 b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a가 0보다 작대. 그리고 b는 누구와 누구 사이야?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의 수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gx라는 애를 정의해 줬는데 gx는 뭐라고 정의해 줬지 지금? fa 플러스에 b-a의 f 프라임 x다. 이렇게 나와 있는 구조지. 맞아? 그랬을 때 보기 기억부터 봐봐. x에 대한 방정식 gx 이퀄 fa는 실근을 갖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그냥 해야지. 얘랑 fa 같다라고 두면 fa랑 fa 사라질 거 아니야? 그래서 b-의 f 프라임의 x가 0이 되는 실근이 있냐라고 물어본 거지. 맞아? 그러면 b-a부터 봐봐. 얘는 양수에서 음수 빼는 거니까 무조건 양수야. 그럼 실근은 누구만 영향을 미쳐? 얘만 영향을 미치겠지. 그래서 f의 그래프가 나와 있으니까 그래프 그려져 있는 걸 보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렇게 나와 있잖아. 맞아? 그럼 봐봐. f'x가 0 되는 애는 접선의 기울기가 0 된 x죠? 몇 개 있어요? 2개 있지. 실근 있는 거 없는 거야? 실근 있는 거네. 그래서 기억은 우리가 참이다 라고 대답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기 니은 보자. 보기 니은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 GB가 FA보다 크냐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마저 식 정리해 볼게. FA랑 FA 날라가겠지. 그리고 나서 보니까 B-A에다가 F'B를 곱한 애가 0보다 크냐 이걸 물어본 거랑 같잖아. 근데 기억에서 B-A가 양수라는 거 찾았잖아. 그럼 문제에 물어보는 의도가 뭐야? F'B가 항상 양수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B는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있는 수래. B가 이런 데 있으면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되잖아. 이런 데 있으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항상 양수라는 보장이 없지. 항상 양수라는 보장이 없죠. 발레가 쉽게 나왔기 때문에 니은은 거짓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아? 됐어? 그런 다음에 이제 계속 해볼게. 보기 디귿. 보기 디귿을 보면 이번에는 G의 A가 F의 B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A 넣어봐. 넣으니까 이렇게 돼. FA 더하기 B-A의 F'의 A가 F의 B보다 크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맞죠? 맞아? 그럼 B-A가 항상 양수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잘 봐봐. 대소 비교를 해야 돼. 대소 비교를 해야 되는데 얘는 해석을 하면 일단 누가 봐도 FA랑 FB랑 F'A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잖아. 미지수가 문자로 나와 있는데 정확히 모르는 값이니까 그럼 일단 계산을 해서 대소 비교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럼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 근데 해석을 할 때 보니까 함수값은 뭐 길이로 볼 수도 있고 함수값으로 볼 수도 있고 적당히 나눠서 기울기로도 볼 수 있고 해석이 되게 많아. 근데 F'이라는 건 명확하게 접선의 기울기로 일단은 꽂히잖아. 맞아? 그러니까 내가 얘를 접선의 기울기를 보는 입장이라면 나머지도 다 기울기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가져가야 돼. 그러면 FA를 넘겨? 쉽게 보이지? B-A로 나눠? 그럼 분수식이 나오니까 기울기로 인식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게 그냥 보이네. 맞아?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보면 B-A의 F'A가 우리는 뭐야? F B-FA로 바꿔서 이거의 대소 비교를 해보자. 근데 B-A가 양수니까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따라서 얘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지. 얘는 뭐야? A, FA와
B, FB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잖아. 이걸 그래프에서 확인만 해보면 되는 거지. 그럼 그래프에서 이제 확인 좀 해보자. 잘 봐.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다음과 같이 있을 때 이렇게 생긴 거잖아. 맞아? 그럼 먼저 이해를 하기 위해 구체화 좀 하자. 만약 여기에 A가 있었다고 쳐. 그리고 여기에 B가 있었다고 쳐. 그러면 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보다 당연히 크지. 그러니까 아 얘는 음수여서 그냥 무조건 크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P를 이쪽으로 더 옮겨봐. 그래봤자 어때? 기울기가 더 작잖아. 최대한 가까이 와도 작잖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긴다? 아 얘가 무조건 클 수밖에 없구나 라고 이제 단정 지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 A는 사실 얘보다 왼쪽에 있는 거잖아.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생긴 양수지 계속. 그리고 나서 이쪽을 보니까 이쪽은 위로 볼록이잖아 지금. 위로 볼록이지. 그럼 봐봐. A가 이런 데 있는데 B가 이런 데 있어. 얘네 둘을 연결하잖아. 그럼 얘랑 기울기가 같은 애는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요런 데 있게 되는 거지. 무조건 A의 오른쪽에 있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위로 볼록인 곡선의 특징상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좀 작아진단 말이야. 얘 오른쪽으로 가면서 A 오른쪽으로 가면서 점점 접선의 기울기가 작아진다고. 그러니까 항상 클 수밖에 없다. 누가 F'A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 뭐야? 참이다 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이해갔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제출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함께 보는 기출 했으니까 9평을 넘다 문제도 한번 같이 봐보자. 그럼 그 문제가 뭐였나? 잠깐만. 지금 걔는 GM 모의고사에 나왔던 2회 21번 문제야. 그래서 옛날에 과제로 나갔을 때 풀어본 적이 있을 수 있는데 같이 한번 해설해 볼 테니까 그때 잘 못 풀었던 친구들은 정리 좀 잘 해봐. 보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가 있대. 그리고 나서 gx랑 fx의 관계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 관계가 뭐냐면 gx는 x에다가 fx를 곱한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f는 뭐야?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함수고, 그랬을 때 조건을 계속 보니까 가조건은 f의 2가 제로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조건을 보니까 나조건은 0과 1 사이에 알파가 있고 1과 2 사이에 베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g의 알파랑 g의 베타가 0이래. 그럼 봐봐. 알파랑 베타는 0이 아니지 절대로. 범위에서 0이 아니잖아 이미. 그런데 g의 알파를 집어넣었더니 0이래. 알파가 0이 아니야. 그럼 누구 때문에 0 된다는 얘기야? F알파 때문에 0 된다는 얘기지. 그럼 마찬가지로 F 베타 때문에 0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F의 알파랑 F의 베타도 둘 다 뭐가 된다? 둘 다 0이 된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F가 3차 함수인데 함수값이 0 되는 애가 3개나 있었으니까 fx에 대해서 사실 이미 우리는 식을 세울 수가 있는 상황인 거야. 식을 세울 수가 일단 있는 거야. 그걸 생각한 상태로 이제 그 다음 조건을 또 봤더니 gx라는 애는 열린 구간 0과 1에서 극대를 갔는데 그럼 극대 갖는 것도 표현을 해보자. 봐봐. 야, gx는 몇 차야? 3차에 1차 곱하니까 4차야. 근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0 인수로 갔잖아. 알파, 베타, 2를 근으로 갖는 거지 g가. 이해가요? 왜? 식으로 보여주면 이런 거잖아. fx는 2를 근으로 가지고 있고 알파와 베타를 각각 근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으로 표현해보면 x-알파, x-베타, x-2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gx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 정도 체크하면 되겠지. 그 다음 4차의 그래프를 그리자. 4차의 그래프 그리면 4차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얘 근으로 갔고 얘도 근으로 갔고 얘도 근으로 갔고 얘도 근으로 갖는 거잖아. 이해갔어? 근데 0과 1에서 뭘 갔는데? 극대값을 갔는데 그럼 1이라는 애가 이런 데 있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대략 베타가 1보다 커야 되니까 베타보다 작은데 1이 있으면서 극대의 x보다는 1이 크게 있어야 되는 거지. 다 이해갔어? 이런 상황이야.
그리고 나서 보기 기억부터 볼게. 열린 구간 0과 알파에서 gx는 극소값을 갖냐? 0과 알파에서 극소 가죠? 같지? 기억? 참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보기 니은 봐봐. G'1은 0보다 작니? 아까 1의 위치 찍어봤어. 접선의 기울기 0보다 작은 거 맞지? 그러니까 니은까지 그냥 참이라는 게 밝혀져. 그 다음에 이제 보기 디귿 봐봐. 함수 gx가 x는 k에서 뭘 가지면 대를 가지면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너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게 열린 구간 k,1에서 누구의? f의 극대가 아니냐? f라는 애가 또 극대를 갖냐?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야? 그럼 문제의 구조가 이렇지. g에 대한 정보를 줬으니까 그걸로부터 f에 대한 정보를 끌고 오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다 이해가요? 그럼 이제 해보자. 봐봐. gx가 x는 k에서 극대를 갔는데, 그럼 k가 사실 이런 데 있다는 거잖아. 맞아? 이런 데 있다는 거잖아. 그런데 얘에서 그럼 f에 대한 정보를 끌어와야 되니까 f에 대한 정보가 뭐가 나올까 보자. 우리가 보통 어떤 x에서 극대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미분에서 k 집어넣었을 때 뭐 나와야 돼? 0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g'x를 실제 써보는 거야. 그럼 얘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니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 여기서 x에다가 k 집어넣자. 그럼 g의 프라임의 k는 f의 k 더하기 k 곱하기 f 프라임의 k라고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맞아? 근데 fk가 그럼 이제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각각의 값을 따져볼게. 봐봐. fk는 요거에다가 k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k 넣어볼게. k-알파, k-베타, k-2. k가 알파보다 크지? 얘 양수. k가 베타보다 작아? 음수. 그럼 양수 곱하기 음수 곱하기 음수 하니까 뭐 나와? 양수 나오지. 얘 양수야. 그리고 k는 양수야. 그럼 f'k는 뭐여야 돼? 음수여야지 연산을 했을 때 0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즉 f'k가 음수란 얘기는 k에서 f의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란 얘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럼 이제 f의 그래프 볼게. 봐봐. f의 그래프는 알파와 베타와 2를 근으로 갖는 그런 3차 함수인데, 맞아? 알파와 베타 사이에 k가 있는 건 확인이 됐잖아. 오케이. 따라서 1이 이런 데 있으면 k라는 애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되게 하는 그런 애가 k인 거지 지금. 맞아? 그럼 k와 1 사이에 극대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냥 쭉 감소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디귿은 거짓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됐어? 그러니까 이거 보면 감으로 하는 게 아니야. 미적은 일단 이렇게 천천히 다 따져갈 수 있어야 되고,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얘를 왜 썼냐면 얘는 xfx 또 이런 구조잖아. 그냥 다시 한번 좀 익숙해졌으면 해가지고 준 거야. 얘를 적분하면 얘. 그게 이제 문제의 메인은 아니었지만 저런 형태를 눈에 잡고 봐서 있게 만들자. 알겠어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주관식 문제 이어서 해설하도록 할게.